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이제 볼록하고 한쪽은 쏙 들어가고 해서 우리 등 쪽에 있고요. 우리 등 쪽에 있고 크기는 이제 보통 자기 주먹만 합니다. 자기 주먹만 해서 무게로는 한 150g 전후가 되고 이런 콩팥 하나하나에는 이제 사구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에 피를 걸러내는 구조들이 약 한 50만 개에서 100만 개쯤 이제 아주 현미경적인 구조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콩팥들이 이제 우리 몸의 신장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신장이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알기 쉽게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입니다. 이제 노폐물이라 하면 이제 우리 몸이 대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이제 근육이 이제 다 일을 하고 나서 깨지고 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이제 수분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물을 먹으면은 이제 물을 먹은 채로 계속 몸에 쌓이면은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소변은 이제 그런 콩팥은 소변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그런 조절을 우리 몸의 수분을 적당량으로 항상 조절을 해주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딱 드러나지는 않는 기능이지만은 이제 사실 신장은 이제 아주 많은 호르몬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 몸의 뼈하고 관련되는 비타민 D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빈혈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콩팥에서 이제 우리 몸에 빈혈을 조절하는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또 우리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콩팥에서 이제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고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제 신부전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장 이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원인으로 신부전이 제일 많이 생기는지를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당뇨가 많이 없었습니다. 당뇨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하게 되면서 이제 당뇨가 점점 늘어났어요. 당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당뇨로 인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콩팥 망가진 사람 중에 당뇨 때문에 콩팥 망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콩팥이 망가졌다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당뇨 있죠 물어보면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원인으로 이제 고혈압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이제 병들이고 어린이 때 많이 생기는 병이고 뭐 물론 커서도 생길 수 있지만은 이제 사구체 신염을 계속 앓다가 콩팥이 점점 나빠져서 투석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콩팥이 망가졌다고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옵션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신장을 대체할 만한 이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체할 만한 게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눠서 투석할 거냐 아니면 이식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현재로는 지금 이제 투석을 선택하고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식할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석을 선택하는 측면이 많죠. 이제 투석을 보자면 이제 보통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이제 이상적으로 좋은 거는 이식을 이제 받는 게 사실 환자의 몸에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투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은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고 뭐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복막 투석에 하나에 막 5kg쯤 되는 거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식을 하면은 일단 기증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생체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뇌사 기증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뇌사 기증자를 기다리는데 보통 한 5년 이상 이런 기다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기는 신부전 환자 중에 이제 어떤 옵션, 그러니까 제가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과 신장 이식에 대한 3가지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옵션을 환자분들이 제일 선택하는지를 보면은 지금
1년에 새로 한 16,000명 정도의 이제 투석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혈액 투석을 합니다. 16,000명 중에 한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한 80% 정도가 혈액 투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이식 받으신 분들이 한 2,000분 정도 돼서 전체 한 15% 정도의 환자분들만 실제로 이식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분이 조금 안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복막 투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부전 환자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혈액 투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이식이 제일 좋긴 하지만은 이제 기증자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과 신장 이식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표가 있고 여기가 100입니다. 100이고 여기 노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고 보라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자가 처음 이제 병을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존을 하느냐 이런 건데, 제일 밑에 노란 선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DM이라고 적혀있는 당뇨입니다.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투석을 시작하죠. 그러면 이 환자를 처음에 100명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 봤더니 여기 보면은 25%입니다. 당뇨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는 사람의 75%는 10년이 지나면은 당뇨의 합병증이든지 뭐 투석의 합병증이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사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당뇨가 아닌 이제 다른 콩팥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실제로 신장 이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성적이 조금 안 좋은 병원, 뭐 심지어는 뭐 저기 이제 필리핀에 있는 병원에 가더라도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대부분 한 80%는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신장 이식하고 나서 10년 환자 생존율은 대부분 90%를 넘고요. 우리나라 어느 아주 신장 이식을 뭐 1년에 10개 하는 센터를 가도 전부 다 80%는 넘습니다. 이제 이만큼 신장 이식이 이제 투석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환자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적어놨는데, 신부전 환자에서 신장 이식이 투석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 근데 이제 왜 못하느냐, 이제 기증자 부족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서 이식을 1년에 2,000건 조금 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반 정도, 1,100건, 1,200건 정도는 이제 생체 신장 이식이고, 한 1,000건 정도는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제가 바라는 마음은 뇌사자 기증자가 이제 많이 늘어서 이제 이런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장 이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 투석하는 환자에 있어서 신장 이식이 좋으냐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뭐 한 80살에 투석을 시작하셨다,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식의 대상이 조금 어렵다고 보죠. 이제 80살이시면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실 가능성이 많고, 이제 전신마 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수술을 견디실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수술하시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다가 보면은 뭐 감염, 뭐 감기가 왔는데 폐렴이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시다, 뭐 이제 평소에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었다, 뭐 계단 한층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식하시는 게 그 투석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의 결과에서도 신장 이식을 하시고 나서 이제 투석을 안 하시고 사는 확률이 보통 10년이 되면은 한 83%, 뇌사자 신장 이식도 한 77%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한 10년간은 투석 안 하시고 살 확률이 한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한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넉넉하게 얘기해도 콩팥 이식 한번 받으시면은 한 15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쓰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콩팥이 다 이식한다고 사실 평생 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이제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이식한 신장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이나 만성 거부 반응인데, 급성 거부 반응이나 만성 거부 반응의 원인 중에 제일 이제 큰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안 드셔서 그래요. 이제 약을 잘 드시면 거부 반응 없이 잘 지내는데, 약을 한 1년, 2년 정도 잘 드시다가 이제 한 번씩 가끔 빼먹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사실 뭐 한 번 빼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버릇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한 이틀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옵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약을 먹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고혈압은. 하지만 이제 이 이식이라는 거는 면역 억제제를 먹다가 한번 거부 반응이 오면은 다시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다시 신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길이 확 한번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부 반응이 한번 오면 투석까지 가게 되는, 뭐 1년 이내에 투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꼭 면역 억제제를 꼭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식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생체 신장 이식은 이제 물론 기증자하고 수혜자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생체 신장 이식은 이제 간 이식하고 조금 달리 혈액형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면역학적인 검사를 더 해야 됩니다. 두 분의 피를 이제 섞어보는 검사를 하는데, 미리 가상으로 피를 뽑아서 이제 몸 밖에서 이식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교차 반응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교차 반응 검사가 괜찮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증자가 콩팥을 하나 떼주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콩팥을 하나 떼주고 기증자가 나중에 투석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증자 검사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뭐 수십 가지를 하면서 기증자가 콩팥을 하나 기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검사를 해서 그것도 오케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분이 다른 병이 없어야 됩니다. 뭐 암도 없어야 되고, 뭐 다른 심장질환, 폐질환, 뭐 결핵 같은 감염도 없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결핵이 있는데 이식을 해서 면역 억제제를 쓴다 하면 그 결핵이 확 도져가지고요, 막 피토하고 폐가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 분 피를 섞어보는 교차 반응 검사가 괜찮게 나와야 되고, 기증자분을 검사해서 기증자도 콩팥을 하나 떼줘서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개런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수혜자가 신장 이식을 받을 만큼 수술을 견딜 만큼 이제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 이런 상태만 되면은 신장 이식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기증자들이 괜찮은지를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받으시는 분도 이제 뭐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님이고 뭐 형제지간이고 이제 이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데 기증을 하신다 하면은, 나이가 40이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나이가 60이 되셨을 때 절대 투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000명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1명 정도 투석을 합니다. 40이신 분이 60이 되셨을 때 한 20년을 살다 보면 1명 정도 투석을 해요. 1000명에. 기증을 했다,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해서 기증을 했다 해서 그 확률까지 비껴날 수는 없지만은, 이제 40대에서 1000명이 기증을 하면 1명 정도는 투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5명이 되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그냥 비슷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기증자 검사를 다 통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의 과정은 이제 그 기증자 검사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시는 분의 검사를 하고, 이제 코노스라는 데가 있어요. 코노스, 이제 우리나라 모든 장기 이식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데인데, 이제 여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간 이식은 먼저 응급한 사람 먼저, 곧 돌아가실 분 먼저 이제 이식을 해주는데, 이제 이 신장 이식은 이제 투석이라는 대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먼저 등록한 사람을 먼저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기다리면 이제 그 환자는 이제 1점을 얻어요. 1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뇌사자가 생겼어요. 뇌사자가 생겼는데 이 뇌사자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아주 잘 맞아요. 쌍둥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거부 반응도 덜 생기고 콩팥을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자면은 이 콩팥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유전자가 잘 맞는 사람한테 주는 게
어떤 그 콩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유전자 매칭에 따라서 이게 점수를 좀 해서 뇌사자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대기자들이 1등부터 한 만등까지 쭉 줄이 섭니다. 그래서 1등한테 연락해서 이식을 받으실래요? 하고 물어보고 1등이 안 받는다고 하면 2등한테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돼서 실제로 작년에 이식하신 분들의 평균을 내봤어요. 몇 년 기다리셨냐 등록하시고 몇 년 기다리셨냐 봤더니 평균 한 2000일 정도, 한 6년 정도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투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한 1년에 한 16,000명 정도 생겨요. 16,000명 정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한 5,000명 정도는 이제 신장 이식을 하시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근데 뇌사자가 1년에 500명 정도가 생기니까 신장 이식을 뇌사자를 한 1000명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1년에 늘어나는 사람은 5,000명, 빠져나가는 사람은 1,000명. 그래서 1년에 3,000명, 4,000명씩 막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0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4, 5년이면 받으실 거예요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저한테 4, 5년이면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느냐. 이제 올해 오신 분들은 제가 한 6, 7년이면 이제 받으실 거예요 하는데 뭐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사자 기증이 많아야 되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이식학회나 뭐 저희 병원이나 해서 이제 뇌사자 기증을 많이 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표로 그린 건데 실제로 이제 이식을 하시겠다고 등록하신 분은 이제 16,000명이에요. 16,000명.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2,300명이 이제 이식을 하시겠다고 등록했는데 지금 16,000명이 기다리고 있고 실제 작년에 전체 신장 이식은 2,200건 정도가 있었고 뇌사자 신장 이식이 1,000건 조금 넘게 생체 신장 이식이 나머지 한 1,150건 정도 뭐 이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췌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췌장 이식은 이제 먼저 췌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췌장은 우리 몸의 등 쪽에 있습니다. 간보다 뒤에 있고 위보다 뒤에 있어요. 무게는 한 100g 정도, 신장보다 조금 작고 길쭉하게 생겼고 간이나 콩팥은 이제 뭐 어떤 그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 가지고 이제 순두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좀 캡슐에 쌓여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랑말랑 해가지고 되게 장기가 이제 만지기도 어렵고 만지면 염증도 잘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순두부를 딱 껍질을 까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깨지기도 쉽고 아무튼 그렇고 실제로 이게 췌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소화액을 내요. 소화액. 이제 우리가 뭘 먹으면은 이제 지방을 먹으면은 췌장에서 소화액을 내서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고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지방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뭐 삼겹살을 먹으면 이제 변에 기름이 뜨고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더 중요한 기능은 이제 췌장에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을 만든 이제 도세포가 있는데 이 도세포가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한정없이 올라가지 않고 항상 혈당이 한 100 전으로 유지되는 게 이제 이 췌장의 도세포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이러면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거죠. 몸의 혈당이 뭐 200, 300, 뭐 심지어는 400, 500 올라가고 소변을 보면 그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당뇨 환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는데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살 빼라고 그러죠. 살 빼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잡곡을 먹고 뭐 단당류를 먹지 말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 요법인데 이런 게 이제 당뇨 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맞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췌장 이식은 이제 전체 당뇨 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주 일부 환자에만 해당되는 이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다가 이 약이 안 들면 이제 인슐린을 쓰게 되죠. 이런 인슐린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췌장 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당뇨 환자가 췌장 이식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꼭 췌장 이식을 안 받고도 당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비만한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 빼는 것만으로도 당뇨가 조절이 아주 잘 돼요. 인슐린을 끊을 수도 있고, 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췌장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 환자분들은 이런 뚱뚱한 사람들 말고 일형 당뇨라고 하는 보통 소아 당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이 몸에서 안 나와서 당뇨가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4살, 뭐 3살 이런 때부터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겼지만은 이제 췌장에 인슐린이 다 소모돼 버려서 생기는 이제 날씬한데도 이렇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췌장 이식의 대상이고, 실제로 여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내가 췌장 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형 당뇨나 2형 당뇨 중에 나는 날씬한데 인슐린을 써야지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 이런 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종류 이식을 받아야 될지, 이제 췌장만 안 좋으면은 이제 췌장 이식만 하면 되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분들은 신장이나 췌장을 동시에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이제 신장 질환은 신장 이식만을 해도 될 거고요. 근데 당뇨가 한 10년, 15년 되다 보면 눈에도 합병증이 생기고 콩팥에도 합병증이 생기고 손발도 저리고 당뇨 발 때문에 발가락도 자르게 되고 뭐 실명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당뇨는 이제 췌장 이식만을 해도 되고, 이런 합병증이 생긴 당뇨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면은 신장하고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이런 게 그 환자한테서는 이제 투석에서도 벗어나고 인슐린도 안 쓰는 이제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것도 똑같은 결과지만은 췌장 이식을 같이 신장 췌장 이식을 같이 받은 사람이 안 받고 그냥 인슐린하고 투석으로 조절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생존이 좋고요. 생존율이 훨씬 더 유리하고, 췌장 이식의 결과도 실제로 췌장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인슐린을 안 쓰거든요. 인슐린을 안 써도 혈당 조절이 뭐 아무리 마고도 혈당 조절이 뭐 150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인슐린을 안 쓰고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췌장 이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10년 성공률이 신장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신장보다는 조금 안 좋고 수술도 어렵고 이제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조금 더 안 좋긴 하지만은 10년 성공률이 한 60%, 5년 성공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뭐 췌장 이식도 사실 생체 췌장 이식도 할 수는 있지만은 췌장은 이제 부분 절제를 하고 나면은 췌장이 자라진 않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부분 절제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뭐 한 달 정도면 다시 정상 크기가 되지만은 췌장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췌장을 기증하시고 나면은 당뇨가 생길 확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생체 췌장 이식은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뭐 1년에 1명 정도 할까 말까 뭐 이 정도고, 대부분 이제 뇌사자 췌장 이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검사를 하고 코노스라는 데를 등록을 하고, 실제로 췌장 단독만 췌장만 받겠다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면 내 순서가 와요. 하지만 이제 신장이랑 췌장이랑 같이 받겠다 하면 한 5년 정도 기다리셔야 내 순서가 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뇌사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면은 이제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췌장 도세포 이식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췌장 도세포 이식은 이제 췌장 이식은 이제 보통 이제 100g 뭐 200g 정도 되는 장기를 뱃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서 이제 배를 크게 째고 해야 되는데, 이 도세포 이식은 이제 뇌사자에서 췌장을 이제 얻어와 가지고 그 췌장에 있는 도세포만 분리를 해요. 도세포만 분리를 해서 이제 용액처럼 만들면 이제 주사기 하나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그 간에다가 찔러 넣으면은 이제 간 안에서 그 도세포가 그 인슐린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배를 크게 째고 하는 그런 수술은 큰 수술은 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주 사실은 이제 팬시하고 되게 잘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부 반응이 훨씬 많고, 아무리 이렇게 그 췌장 하나가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인슐린을 만드는 도세포라는 게 100개가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 도세포를 분리해도 한 30%에서 40%만 분리가 돼요. 한 반 정도는 이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식후 관리는 앞에 이제 송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뭐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어요. 이제 뭐 아프고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면 이제 심호흡하고 뭐 이런 이제 폐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합병증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 이제 내 몸에 장기가 아닌 거가 들어와 있을 때 이거가 면역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거부 반응으로 당연히 갑니다. 거부 반응으로 가서 이제 장기가 망가지고 신장은 다시 투석을 해야 되고 췌장은 다시 인슐린을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진행을 막아주는 게 면역억제제예요. 면역억제제도 딱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써서 복합시켜야 거부 반응이 훨씬 덜 생겨요. 그 면역억제제 부작용도 적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이게 균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항상 균이 있고, 저도 이렇게 여기 보면 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항상 제 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은 그런 균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런 게 기회감염이고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웬만하면 좀 피곤하게 일하고 나면 입술에 뭐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건데, 그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 97%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잠복해 있다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푹 쉬고 뭐 약 바르고 하면 낫잖아요.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기회감염이고, 뭐 기회감염의 종류는 뭐 거제세포, 뭐 BK, 뭐 폐포자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은 기회감염이 잘 생길 수 있어서 특별한 이상 증상이 생기거나 하면 항상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식하고 나면은 암이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2배쯤 더 많이 생기고, 위암 같은 경우도 한 1.7배 뭐 이 정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항상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40 넘어가면은 위내시경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하고요. 나이가 50 넘어가면 대장내시경을 5년에 한 번 하라고 해요.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검진, 자궁암 검진을 하라고 하고, 이런 건강검진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거부 반응인데, 거부 반응은 이제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이식하고 첫 1년, 이제 이식하고 나서부터 1년째까지가 보통 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 확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2년에서 3년 갈 때 한 2, 3% 정도 되고, 3년 이후에는 한 1년에 1% 정도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식하고 오래됐다고 거부 반응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꼭 그분들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 거부 반응은 이제 사실은 환자분들이 아시기는 어렵고, 거부 반응의 종류도 뭐 급성 거부 반응, 뭐 만성 거부 반응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세포성 거부 반응, 뭐 항체 거부 반응 뭐 이런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진단이 잘 돼야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하기 위해서 뭐 피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진단이 적절하게 되면은 이런 걸 치료를 하게 되죠. 거부 반응은 대부분 또 치료가 잘 돼요. 뭐 첫 번째 뭐 스테로이드 충격요법 뭐 이런 걸로 한 80% 정도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거부 반응이 의심된다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은 마시고, 항상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식하고 나서 이제 관리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건데, 뭐 항상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하시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고, 뭐 식생활 이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